우리 시장 본격적인 개장에 앞서서 미증시 상황 판단을 해보고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일단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장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봐실 중심 키워드 전력난의 수소 연료전지주 부각입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본 낙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낙폭 미증시에서 연출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뭐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낙폭이 컸죠. 그러니까 1월 달에 한번 2% 넘는 그런 이제 하락이 있었는데 뭐 이번 하락 같은 경우 이제 일단 수치상으로는 이제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큰 이제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제 우려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향후에 이제 경제 그 회복이 좀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하락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지수가 좋았습니다. 지금 고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람들의 이제 투자 심리가 불안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맞물린 결과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그 미접종자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단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평균 26,000명, 그러니까 이제 한 3만 명, 그러니까 일수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3만 명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한 달 전에 비하면 이제 11,000명이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방어를 위해서 이제 8월 1일부터 부스터샷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19일 이제 어제부터죠. 마스크 규제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제한 이유 자체가 뭐 경제 활성화긴 하지만 반대적으로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경제 상황 자체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둔화 우려감 때문에 전일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0년 그 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어저께 끝난 게 1.194%입니다. 그러니까 1.2%를 하회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국채 금리가 하향한 이유 자체는 이제 향후에 이제 성장성에 대한 그 기대감이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거보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시장에 더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적으로는 이제 그 IT 기술주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이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전일에 그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단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물론 이제 며칠 동안 그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덜 빠졌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그 저가 매수세는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개파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의 약세를 좀 반영하면서 출발된 흐름이었는데 사실 장중의 흐름을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더 빠지지는 않고 그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되는 모습. 그러니까 약세에 따른 저가 매수세는 유입됐더라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시장이 지금 매수의 기회를 준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 코로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 하루 이틀 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 자체는 뭐 1년 반 넘게 지금 이제 계속 지속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장은 출렁거리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접종률이 이제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뭐 일시적인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는 과연 지금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바닥이다라기보다는 바닥 언저리,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이제 지지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든지 급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예. 내부적인 부분 섹터별로 그리고 또 수급 상황 봤을 때 어떤 종목에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업종이 다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에너지, 금융, 소재가 좀 이제 많이 큰 폭의 이제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 뭐 전일장 뭐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코스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 기관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한 9천억 넘는 이제 순매수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이틀 동안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5,500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이틀 동안 1조 넘는 금액을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뭐 계속 매수를 하였다가 이제 최근 이제 4일 동안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연기금도 순매도하는 규모가 한 2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개인들은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조정을 보이니까 과연 조정 보이는 시점에서 이제 저가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매수에 집중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틀 동안 한 1조 6천억 정도 지금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도를 보였고요. 개인이 이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8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한 4,400억이 넘는 금액을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특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한 이틀 동안 지금 순매수를 했는데 한 2,300억 정도 됩니다.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일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대부분 업종이 내렸습니다. 뭐 상승한 업종은 전기가스, 통신, 비금속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히 의료정밀, 철강금속, 보험, 운수장비 이런 종목으로 좀 이제 낙폭이 좀 크게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매수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솔로엠, 두산 퓨어셀, 한미반도체, 금호석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케미칼, 한국전력, HMM 등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솔로엠, 두산 퓨어셀, 한미반도체, 금호석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을 이제 같이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 BNB, 메디톡스, 녹십자, 랩셀 등을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펄비어스, 상하프론테크, SK 머티리얼즈를 이제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우려감하고 이제 코로나 이제 재확산 우려감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이제 약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한은에서 올해 내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걸 뭐 계속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 금리를 예측한 이제 증권사가 총 19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6군데가 8월 중에 인상, 그 다음에 13군데가 10월에 또는 11월에 인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내에 전부 다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최소한 2차례 아니면 3차례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뭐 전체적인 예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1,000명대에서 지금 13일째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아마 금일 같은 경우는 뭐 1,200명대를 이제 넘어갈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그만큼 투자 심리도 좀 악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이제 좀 특징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소재주가 조금 이제 계속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뭐 전기 자동차 이제 판매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해외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조인트 벤처나 아니면 내재화에 관련된 그런 이제 얘기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LG 같은 경우는 이제 GM하고 그다음에 SK는 포드, 그다음에 삼성은 스텔란티스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 이렇게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공장이 이제 상당히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증설하게 되면 관련된 소재나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러 한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소재 업체 자체는 뭐 일단 국내 배터리 업체의 그 기술 난이도를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당한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높은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공장 증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판매 매출이 이제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게 뭐 호재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이제 전일도 좀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 관련 이제 플랫폼 관련돼서 맥티스라는 종목이 지금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요. 이게 뭐 AR 개발용 플랫폼을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그 메타버스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의 경쟁률이 6,763대 1. 그러니까
공모주사상 이제 최고의 경쟁률을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도 조금 이제 관심이 쏠리는 그런 모양새니까요. 이쪽으로도 뭐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측면은 있는데 정부에서도 뭐 뉴딜 뭐 2.0 사업으로 해서 한국형 뉴딜 2.0 사업으로 해서 메타버스를 추가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하시네요. 2차 전지, 네. 소재 관련 기업과 메타버스 관련 기업 이렇게 보셨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는 전통적으로 뭐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도 뭐 많이 올랐지만 최근 들어서 기존 다른 이제 화학 섹터 내에서도 이쪽이 많이 뛰어들면서 뭐 금호석유나 뭐 고려 아연이나 뭐 이런 쪽도 같이 엮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종목들 계속 업데이트되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키워드로 전력난해 수소 연료 전지주 부각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네. 에어컨은 언제부터 가동하셨어요? 에어컨이요? 저희 집 에어컨이 지금 고장 났습니다. 오.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고장이 나서 잠 덥게 못 지내고 이루는 있습니다. 밤을. 네, 잠 못 이루는 주말을 보냈죠. 아이고 예. 네, 아직 뭐 고치는데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올해는 폭염이 상당하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2018년도에 지금 버금갈 것이다라고 지금 일부 예상이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무더위를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빙과주나 이제 음료주에 대해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는 약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뭐 빙과 음료주보다는 아마 집에서 머무시는 시간이 좀 많아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온앵커도 얘기했듯이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그 냉방기기의 이제 그 가동이 상당히 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냉방기기의 이제 사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전력 공급의 부족에 대한 이제 우려가 최근에 이제 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7월 13일 같은 경우에 이제 예비 전력률이 10.1%까지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폭염이 지속이 되면서 10%를 깨서 이제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걱정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예비 전력률이 많이 내려가면 이제 지금 뭐 화면에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제 그 전력 수급에 따라서 이제 비상 단계가 되는데요. 마지막 이제 5단계 심각 단계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순환 단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저희가 블랙아웃을 한번 겪어봤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런 비상 단계 발령 기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국내 전기가 과연 그럼 진짜 부족한 거냐라고 보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닙니다. 발전 시설 용량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2000년 기준으로 해서 13만 3천 메가와트 규모의 이제 발전량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5년 동안 30% 정도 이제 증가한 이제 발전 설비가 이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신 송전 설비가 4%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가동률 자체는 그 발전 설비 중에 70%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 성비가 그러니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쓸 수 있는 발전량 자체가 이제 안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송배전 시설의 그 확충이 이제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규모 이제 그 발전소가 만들어지면 송전탑 건설을 해야 되는데 송전탑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자체나 그다음에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들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현재 건립이 상당히 늦어지면서 관련 이런 이제 그 전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좀 야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배전 시설에 대한 이제 그런 관련도 또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산형 전력망에 대한 이제 필요성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이제 소규모 발전 시설을 통해서 관련된 이제 그 전기를 만들어 쓰자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거에 대안으로 나오는 게 지금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지금 대안으로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지역 소규모 그 발전을 이제 연료전지로 지금 하는 게 이제 차츰차츰 늘어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수소 발전 의무화라고 해서 HPS 제도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형 발전소 이제 전력량 중에 일부를 수소 연료전지로 의무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수소 연료전지 발전 관련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제 우리 시장에서 폭염 테마주가 그렇게 들썩이고 뜨거웠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습니다. 더우니까 에어컨도 켜고 선풍기도 켜고 뭐 빙과류, 아이스크림도 드실 테고
뭐 이런 관련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 전력을 많이 가동하기 때문에 전력난에 따라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고민에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도 여기에 좀 같이 동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들 업데이트 하시면서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